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영산강 보 수문을 연 뒤 녹조가 예년보다 덜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다 온도가 크게 올라 전남 남해안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이 폐혈 증세로 숨졌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놓고 유족과 병원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역대급으로 덥다는 올여름 영산강 녹조는 예년보다 덜합니다. 지난해 보수문을 연 뒤 나타난 현상인데요. 정부는 영산강 보를 해체할지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영산강 상류 승촌보를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4개의 수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본류는 녹조가 없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물 흐름이 정체된 보 가장자리에는 녹조가 끼어 있습니다. 저는 녹조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저 아래 죽산보까지 아주 짙은 색깔로 하천이 녹조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녹조가 많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강 중류인 구진포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녹조 찌꺼기가 떠있던 곳이지만 올해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죽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은 예년보다 더하지만 녹조는 크게 줄었습니다. 4, 5달만 되면 녹조로 덮어 씌우는데 올해는 7월 다 가서 8월 되면서 녹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강물이 흐르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과 10월 영산강 2개에 보인 이 죽산보와 숭촌보의 수문을 각각 개방했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4대강 조사 평가단을 발족시키면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존치할 것인지 해체할 것인지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조가 줄고 강 생태계가 회복되는 현상이 환경단체 등이 말하는 보 해체 결정 주장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구조물 해체에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지하수 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돼 차라리 존치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 고흥과 남해 일대 바다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온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인데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옥색 빛깔의 바다가 검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남해까지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전남 여수 금오도 앞바다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물결을 따라서 검은 적조띠가 보입니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1mm당 100개체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전남 동부 해역은 최고 761개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보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어민들은 폭염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적조 피해가 커질까 걱정입니다. 아직 피해가 크진 않지만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과 돌돔은 벌써 하나둘씩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보면은 지금 수온이 약 한 2도 정도로 지금 빨리 오른데 한 2, 3일 전에 지금 갑자기 팍 올랐어요. 출하량이 잘 안 되죠. 우럭 같은 경우. 전남도는 적조 상황실과 고수온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적조 방제 및 고수온 대비하여 신속한 초동 방제 및 양식장별 책임 담당제 운영을 통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해 일부 해역의 수온은 25도에서 29도를 기록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10여일째 폭염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도 국지적으로 급격한 수온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돼 적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진 않을까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광주 전남의 온열질 환자의 수는 154명인데요.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수분 섭취 필수로 자주 해주시고요.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하늘 맑은 모습입니다만 오전까지 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이 26도 안팎을 보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36도,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도 모두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오늘 곡성과 구례도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이 폐혈 증세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환자를 치료한 두 병원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72살 장모 씨가 이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4월입니다. 그런데 수술 부위에 피가 멈추지 않고 피부 아래에 고이는 증상이 나타나 제거 수술을 3차례 더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염증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좋아져 올레병원으로 돌아온 장 씨는 다시 염증이 악화돼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4일 폐혈증 증세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처음 허리 수술을 한 병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예요. 어떻게 디스크 때문에 사람이 죽냐고. 반대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디스크 수술은 사람 죽는 병이 아니라고. 허리 수술을 한 병원은 치료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대학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이 알레르기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좋아진 건 자신들 병원에 왔을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는 병원 입장에서 특별히 이 환자가 갈 때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좀 문제 없는 걸로 거기 기록에도 그렇게 아마 작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 씨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졌다며 병원 앞에서 30일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연을 밝히기 위해 시신부검을 하자는 경찰과 병원 측의 요구를 편파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은 처음 수술했던 병원 영안실에 한 달 가까이 안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살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광주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5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남자아이의 귀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다른 원아들도 괴롭힘을 당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통학버스의 안전장치를 현장 점검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안전벨과 좌석 확인벨, 동작 감지 센서 등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고 오늘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 교육청은 2년 전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한때 조기 황금어장이었던 영광 칠산 앞바다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기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수산자원을 함께 길러 서해어장을 갖고 보자는 첫 시도입니다. 장영규 기자입니다. 어른 손가락 크기의 참조기와 부수의 어린 새끼들이 영광 칠산 바다에 쏟아집니다. 지난달 14만 마리, 6만 마리에 이어 지금까지 2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모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생산된 치어들입니다. 참조기와 부쇠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 연평도 동중국해 등을 돌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산자원과 공동 어장 조성을 위해
치어를 함께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我相信经过中韩渔业部门的共同努力，黄海的渔业资源一定会得到更好的恢复，为我们渔民带来更多的福祉。 방류된 참조기 치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뒤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칠산 앞바다입니다. 이곳은 50년 전만 해도 참조기 떼가 넘쳐나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한때 조기잡이철 칠산바다는 영광 법성항에서 염산항까지 길다란 조기파 시가 형성됐습니다. 부서 자비를 했었습니다. 부서 자비를 했었어요. 75년도에는 제가 하루에 3만 원 넘는 1억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75년도에. 하루에? 예. 지금은 어민들이 동중국해 등에서 취업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칠산 조기파 시는 전설이 됐습니다. 한중 양국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서 조업 질서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충칭시에서 공동 방류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나라가 어업 감시 단속에서 어장 조정 등 미래 공동 어업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될 북한 작품이 조만간 반입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작가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따르면 통일부가 최근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승인함에 따라 민화협을 통해 북한 작가를 광주 비엔날레에 초청한다는 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또 북한 미술품 22점이 북경과 뉴욕에서 이달 말쯤 국내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PD와 이모티콘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를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문화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면 양림동은 1930년대로 돌아갑니다. 1930 양림살롱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네, 행사를 주관하는 주스 컴퍼니 이한호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림살롱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네. 아직도 그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행사 취지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 중에서 보면 7080 충장축제가 있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 광주의 모습을 대표한다면은 양림살롱은 1930년대 광주 근대 문화를 소재로 해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한의원 미술관을 비롯한 양림동의 주요한 문화 공간들을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제휴 카페들과 함께 방문하시는 소비자들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음료를 제공하고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개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기존 양림살롱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미스터 노바디 살롱,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희 양림살롱이 오늘 행사가 이제 20회째 행사입니다. 네.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취향 공동체로서 이렇게 양림동의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살롱 문화를 계속 육성하는 데 좀 많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스터 노바디 살롱은 이강한 미술관과 함께 미술관 공간에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 예술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살롱 문화의 재현 형태로서 대화를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조음 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구상해 나간 하나의 프로젝트,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30년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연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2015년부터 진행해왔던 모단걸 다이어리라고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요. 기존에 김현승, 정률성 그리고 마다메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소재로 해서 진행해왔던 공연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나혜석을 비롯한 다양한 1930년대, 40년대를 살았던 근현대 여성들을 양림동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다양한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는 공연으로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네. 동시에 양림동 곳곳에 다양한 문화 공간
공간을 장소 이동형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양림살롱을 잘 즐기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은가요? 무엇보다 양림살롱은요, 여행자 라운지를 비롯해서 양림살롱에 텀블러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에 와서 텀블러와 쿠폰 3장을 받고 양림동에 있는 14개 정도의 카페들을 방문하여서 네. 공연과 음료를 함께 즐기시는 마음껏 커피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더불어 이색 가이드와 함께하는 야간 테마 투어, 달빛 투어라든지 혹은 모던 걸 복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근대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호랑가시 언덕길에서 열리는 양림 홀리마켓 등의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행사 무대가 마을이고 또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네. 이동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화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림 홀리마켓이 주민 참여형 마켓으로 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서평 커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이 방문하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커피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일반인들도 편하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표소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이번 행사 때는 양림동에서 개발한 모단걸 비루 그리고 모단보이 커피가 무료 시음 행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예, 양림 홀리마켓, 서서평 커피 이런 거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고 시간이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났는데 바로 옆 식품 공장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최근 계속된 폭염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야적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광주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젯밤 9시쯤입니다. 불이 나자 바로 옆 식품 가공 공장으로 옮겨 붙었고 김 다시마 제품과 창고 전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시 한 15분경에 공장 건물 뒤편에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소방장비 40대, 소방관 300여 명이 동원됐는데 폐기물 야적장에 난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새벽 내내 애를 먹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때문에 불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도가 지금 광주에서 36도 이상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시간 인해서 자연 발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깨진 것으로 보이는 경찰서 강화 유리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경찰서 현관문에 설치된 가로 1.5m, 세로 1m가량의 유리천장 1개가 깨져서 아래를 지나가던 서부 경찰서 소속 강모 행정관이 파편에 팔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충격이 없었고 폭염이 심할 경우 온도 차이로 인해서 유리가 깨지기도 한다는 과학수사대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광주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 대표의 광주 분향소가 마련된 정의당 광주시당 당사에는 민영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과 광주시의회 의장단 그리고 광산구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애도 행렬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내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와 전남, 목포, 전남도 당사, 여수, 거북공원 등 3곳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객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실규명을 위해서 당 차원의 신고센터를 두겠다며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를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일자리 심장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대차와 조정할 부분이 아직 많아서 협약 시점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디나 뒷번트. 자, 2루수 강경 나왔습니다.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힘이 왔기 때문에 주전 뛰었고요. 공 갑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인데. 자, 느리게 3루 쪽으로 흘러갔는데 최현준이 이 타구를 처리. 내가 흥분하면 결국 자기 손해거든요. 1, 2간 쪽 빠져나갔으며 저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OX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다시 뛰었고요. 타고 1루수 잡지 못했으며 3루 주자 홈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아마이글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하수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2루까지 점수는 3대0. 조행입니다. 5점 간쪽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거기 따라가는 것이 확률이 높잖아요. 이성년의 타구입니다. 좌익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시즌 20호 홈런. 이성년 2년 연속. 하나를 더 잡게 되면 데뷔전 스윙 투수가 되는 해리입니다. 파울 지역 타구 처리합니다. 경기 종료. 최종 점수 5대0 하나이글스의 승리. 광주시가 광주 청년 드림수당 참여자 600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선정된 500명을 포함해 참여자는 총 1,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청년 드림수당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매월 4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다음 달 6일부터 엿새 동안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진학 전문 교사들이 진행하는 이번 상담에서는 대학별 수시 전형의 특징과 지원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대학평가 현장 실사를 앞두고 조선대학교가 경영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선대는 경영혁신안에서 신규 채용 축소와 교직원 보수 체제 개편, 학사관리 내실화를 통해 155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구성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광주 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교육비를 현금 계좌이체로만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데요. 다만 정확한 카드 결제 가능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어제 구례와 곡성 섬진강 일대에 어린 다슬기 3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변화로 다슬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다슬기 수 감소가 관련 어가의 소득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슬기 방류 및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 책의 해를 맞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동네 책방들이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광주에서는 12곳의 동네 책방이 참여하는데요. 포트 와인을 건 퍼즐 맞추기 대회, 품절 임박, 품절 희망 도서전 등 개성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열립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지리산 화엄사의 고즈넉한 저녁 풍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엄사는 저녁 10시까지 4차를 야간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점의 국보와 8점의 보물, 그리고 다수의 문화재가 있는 화엄사에서 뜨거운 열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시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목포도 35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광주 전남의 온열질 환자 수는 154명으로 열탄증과 열사병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고요.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환자가 가장 많았으니까요. 노약자분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연일 하늘 맑은 모습입니다만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이 26도 안팎으로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36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무안과 영암도 오늘 35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요. 여전히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여전히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